탄핵이 이제 주말에 통과가 되고 이미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언제 이제 재판을 하느냐, 언제 이제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과거에는 2달, 뭐 3달, 뭐 이 안에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그 전에 빠르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도 있고 두 번째 의견은 아무래도 대통령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를 한다고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6개월에 대한 최대한 활용, 최대가 6개월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뭐 이거를 좀 약간 좀 유력하게 보고 있긴 한데 6개월에 대한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일단 대통령이 내세웠으니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아마 계속 하고 있을 거고 당연히 이거는 어느 한쪽에 되게 치우쳐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요소를 좀 뭔가 따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주식하는 입장에서 이런 법적 요소를 보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 안에서 이 결론이 나오는 날 전에 여러 이제 정태주들의 변동성이 있을 것이고 이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법적 요소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 일단 우리는 법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관련 인물들의 뭐 수혜, 뭐 반사수혜 혹은 악재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만약에 뭐 탄핵이 통과가 되면은 그 이후에 60일 이제 이내에 대선이 돼야 되는 거고 탄핵이 통과가 안 되면 바로 이 대통령은 복직을 하면서 이제 이 정태주들은 그 이후에 또 다시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라는 거는 몇 년 지나고 한 1년 정도? 1년 한 반년? 이거는 뭐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 안에서 나오는 여러 기사들이 수혜, 반사수혜, 악재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정치대마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물들을 먼저 생각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인물들을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서 이제 이 인물들에 대한 악재나 호재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반사수혜, 수혜 이런 식으로 이걸 기본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탄핵이 이루어졌으니 가장 첫 번째 수혜는 이재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관련주는 뭐 이미 다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인맥주가 일단은 되게 많이 돌았죠. 그리고 정책주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좀 매매에 대한 좀 편리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정책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미 뭐 탄핵되자마자 지역화폐, AI, 뭐 전력 뭐 이러한 얘기를 시작했듯이 지금 지지율에 대한 1위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를 앞으로 잡는 거는 정책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건 아니고 전체 지지율 1위, 항상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때 전체 지지율 1위에 정책이 움직이는 현상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언급이 나오는 거를 계속 정리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지역화폐, 전력에 대해서 말했고 지역화폐는 이재명의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이미 한 차례 앞에서 움직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대표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제 생각으로는 지역화폐 쪽이 일단은 당분간 단기적인 정책으로서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AI와 전력은 좀 광범위합니다. 왜 광범위하냐면 아직 이재명이 이 안에서 어떤 AI, 어떤 전력시설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구체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체화에 대한 기사들을 앞으로 볼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AI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겹쳐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전력시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민주당의 대표 정책인 뭐 신재생이라든지 아니면 ESS 과거에 이재명이 ESS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실제 뭐 전기 전력 관련주들도 뭐 한번 같이 한두 개 정도는 넣어둘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구체화되게 얘기가 나올 거고 N은 이미 구체화되게 대표적인 정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역화폐 쪽을 먼저 선제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정책주를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좀 하나하나 분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다. 분리를 해뒀다가 과거를 바탕으로 분리를 했다가 언급이 나오면 바로 매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것이 정책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정책주 같은 경우 나중에는 뭐 모아가는 이런 형식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악재가 하나가 있죠. 앞으로 나올 악재. 지금은 아니고 선거입니다. 내년 2월과 5월 안에 선고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거를 미루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할 건데, 아니면 혹은 그 전에 탄핵이 결정이 되게끔 그렇게 아마 엄청난 노력을 할 텐데, 이거는 악재가 될 작용이 나중에 될 수 있는 게 우리에겐 되게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또 반사수혜라는 인물들의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2월하고 5월에 있다 정도를 기억했다가 뭐 2월 다가올 때쯤에 또 반사수혜 움직일 거고, 5월 다가오면 또 반사수혜 움직일 거고, 혹은 이거를 바탕으로 다른 인물들이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또 인물 관련주가 또 한바탕 움직일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일정 정도는 기억을 해둘 필요성이 있다. 이재명은 2월하고 5월에 이슈가 있다. 이거를 기억하고 이재명이 앞으로 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꼭 관련주들을 단기 전략을 짜든지 아니면은 다음을 위해서라도 공부용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얘는. 자, 앞에 말씀드린 이재명에 대한 반사수의 인물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앞에 이제 이재명에 대한 재판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에 따라서 또 공격을 분명히 할 거고, 혹은 돌려서 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사수에는 김동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경수가 있고, 일단은 김경수와 김동연 정도가 있습니다. 김동연은 이미 친노와 친문을 이미 본인이 어느 정도 데려온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언급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김동연 같은 경우에 정책주는 아직 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 1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동연 같은 경우는 인맥주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 이재명의 대항마로서 최근에 또 지난주에 움직임이 또 활발했죠. 막 상한가도 가고. 그 이유는 이재명에 대한 대항마. 그래서 대선에 대한 게 이번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투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또 반사수혜. 근데 이재명에 좀 약간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항마. 그래서 이쪽은 인맥주를 바탕으로 볼 필요성이 있고, 전략을 짤 때는 솔직히 지금 위치에서 김동연에 대한 거를 무조건 막 되게 많이 봐야 되겠다 뭐 이거보다는 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이제 이재명에 대한 반사수혜, 혹은 지난주에 나왔던 야당 순환매, 야당 후보들의 후보 가능성, 대선 후보들의 가능성의 순환매, 이거 두 개죠. 이거 두 개를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동연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사실 김동연보다는 나중에는 조금 더 깊게 보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김경수입니다. 왜냐면 김경수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일단 복권을 했고요. 복권 사면을 했고, 그 다음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먼저 본 사람이 문재인의 언급의 특성을 한번 보면은, 이건 정치적인 성향을 다 떠나서 언급의 특성을 보면,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 나라에 대해서 이벤트가 있고 윤 대통령의 무언가의 입지에 대한 확신성이 있을 때 갑자기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미국에서 그 오바마에 대한 전략을 조금이라도 따라하려는 그러한 좀 특성이 좀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뭔가 특성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 문재인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왜 했냐면, 문재인이 밀어주는 사람이 김경수라는 거죠. 문재인의 적자다. 그리고 일단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사이는 뭐 일단 야당이기 때문에 서로 뭐 악수하고 만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크게 뭐 접점은 없죠. 둘의 그 연결고리는 많이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연결고리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없는 상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문재인에 대한 행보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경수를 보기 위해서는, 김경수를 만약에 대선 주자로 밀어주려고 하면 문재인은 앞으로 더 김경수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야 될 거고, 김경수 역시 아직은 본인이 나 지금 대통령 될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 있으니까 여러 기사들이 나오겠죠. 뭐 문재인의 적자다, 그러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대선 이재명의 강력한 경쟁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김경수 관련주가 점점 부각을 받게 될 거고, 그리고 김동연을 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이제 김경수가 야당의 제2의 인물이 되면서 움직임이 또 활발하게 되는, 뭐 그러한 원래 항상 나왔던 이러한 그 대항마에 대한 시나리오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대항마에 대한 시나리오가. 그래서 이제 김경수 관련주도 그래서 따로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는 게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죠. 그리고 이 지지율이라는 게 1등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과반수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2등, 3등 같은 경우는 서로 누가 올라가느냐, 누가 내려오느냐. 그리고 1등이 만약에 지지율이 뭐 40%라고 치면은 2등, 3등이
20%만 올라와도 밑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기대감인 전략으로 봤을 때 김동연과 김경수 관련주도 이재명이 올라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 지지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그리고 그 전에 야당에서 이제 언급을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핵심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누구를 밀어주느냐, 뭐 이러한 얘기들. 그래서 김경수에 대해서는 관심 종목을 해둘 필요성이 있고, 김경수나 김동연 같은 경우 정책주는 아직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은 무조건 1등에 대한 정책을 일단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우원식 같은 경우는 이게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대선을 나오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불문율이 있습니다. 불문율. 이거는 법에 지정된 건 없는데 불문율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그 탄핵이라는 이런 거가 진행이 되면서 호감도, 지지율이 아닙니다. 호감도가 이제 엄청 올라갔다고 하죠. 그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뭐 관련주들 일부가 조금 움직인 모습도 있고, 오늘이라든지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이 우원식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사들을 보면은 이재명의 신뢰도가, 지지율은 높은데 신뢰도가 떨어지는, 아무래도 악재에 대한 재판들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뭐 지금 우원식이다, 뭐 이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단기적인 이벤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일단 관련주를 정리를 해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예전 반기문 같은 느낌인데, 아직 반기문 같은 경우는 그때 대선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좀 있었고, 우원식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벤트고, 놓치더라도, 우원식 관련주는 놓치더라도 크게 물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물리지 않기입니다. 왜냐면은 우원식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전 대선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위치입니다. 왜냐면은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되는 순간 당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소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탄핵에서 야당 쪽의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해서 좀 어느 정도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대선으로 나가려면은 국회의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둬야 됨.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언급을 할 가능성은 좀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호감도에 대해서 움직이는 정도가 일단은 단기 이벤트로 보고, 그 이후에 좀 더 사람의 인물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크게 물리지 말고 단기 트레이딩 정도. 만약에 우원식 관련주가 좋은 위치에 내 자신의 기준에 있다 그러면은 단기 트레이딩 정도, 언제든지 손절을 할 수 있는. 손절을 많이 못하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손절을 많이 못하는 분들, 손절이 어렵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손절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단기 이벤트 정도 한번 볼 수 있겠죠. 이낙연은 제가 기사도 없죠. 왜냐면은 뭐 넣을 게 없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제가 왜 넣었냐면, 지난주에 그래도 이낙연 관련주도 순환매가 좀 한두 개 있었습니다. 순환매가. 서원이 뭐 다른 사람도 엮여 있긴 한데, 그 다음에 남선알미님도 뭐 한 VI 정도는 갔기 때문에, 일단 뭐 순환매가 만약에 야당 인물의 순환매가 나오면은 일단은 가장 마지막으로 보는 건데, 뭐 일단 뭐 기억만 해두고요. 뭐 따로 뭐 신경을 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민주당에 복귀를 한다, 뭐 그러면은 생각을 하겠는데, 이것도 사실상 쉽지 않죠. 그냥 기억만 해두고요. 자, 이제 여당입니다. 여당. 한동훈이 이제 좀 있으면은 기자회견을 하죠. 사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정치 그만하느냐, 혹은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창당. 결국은 이제 정치를 그만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퇴 기자회견이 나오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다른 인물의 반사수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사수회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반사수회. 다른 인물들의 반사수회는 뒤에 설명드릴 뭐 홍준표, 안철수, 그 다음에 오세훈, 일단 이렇게 있죠. 이 안에서는 반사수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 사태에서는 반사수의 인물들을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오늘은. 그리고 만약에 이 이후에 바로 본인의 거취를 말할진 모르겠지만, 추후에, 보통은 이렇게 사퇴를 하면 추후에 거취를 말을 하는데, 거취에 대해서 뭐 정치를 그만한다고 하면은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건데, 이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은 국힘에서 남아서 일어나는 그러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지지율 뉴스가 계속 한동훈이 국민의힘에서 1등을 하는, 그러면 한동훈 관련주의 인맥주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혹은 창당을 한다거나, 창당도 이 정태주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따라서 만약에 창당을 나중에 나와서 하게 되면은 이거 역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같은 경우는 사퇴 기자회견 때는 오늘 반사수회를 보면서 다른 인물 관련주를 일단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거취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때는 국힘에서 버티느냐, 그러면서 지지율 1등이 나오느냐, 혹은 창당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추후의 뉴스들을 이거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사퇴에 따른 반사수회로 다른 인물들을 보는데, 자, 안철수 얘기가 있죠. 왜냐면 안철수가 국민의힘 현재 당론과는 반대로 이제 갔던 인물인데, 근데 봐야 될 게 투표를 처음에 일단 했던 인물이라, 그래서 지지율에 대해서 올라갈 가능성입니다. 올라갈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 현재 대선 지지율이 거의 바닥까지 간 상태에서 조금만 올라와도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기대감.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의 사퇴가 나오면은, 반사수회로 첫 번째는 이제 안철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인맥주를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 정도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홍준표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인물입니다. 어쩌면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밀을 수 있는 후보가 되겠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무래도 친윤 쪽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가장 밀 수 있는 인물은 탄핵을 끝까지 반대했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관련주를 제 생각으로도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나가기 때문에 반사수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 하나 중에 유일한 인물. 그래서 홍준표 관련주, 그리고 홍준표 같은 경우는 대선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가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기대감에 대한 언급들은 계속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반사수의 인물로 봐야 되고요. 인맥주 봐야 됩니다. 무조건 인맥주로 일단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세훈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장입니다. 4월 달에 임기가 끝나고요. 4월 말에 임기가 끝나고, 최근에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나가면서 현재 여당 내에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서울시장이고, 이 다음은 대선이니까 그런 인물들로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던 그런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사수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바로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명태균과 지금 엮여 있습니다.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온 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있고, 어찌됐건 간에 오늘은 한동훈 대표가 나가기 때문에 반사수의 인물로 관심 종목을 등록을 해놓아야 될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나갔을 때 반사수회,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안철수, 그다음에 오세훈, 이 관련주 일단은 오늘 오전에 등록을 해놓고, 한두 개 등록해놓고, 정태주 하실 분들께서는 반사수회로 과연 반응이 올지,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이준석 같은 경우 대선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본인이 지금은 못 나갔는데 2월 이후에 만약에 탄핵이 결정이 나면 본인은 만 40세가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조기 대선을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올라갈 것인가. 일단은 여기 역시 뭐 한동훈 대표의 반사수회로 일부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국힘 내부에 있는 인물들을 먼저 보는 게 우선이라서 일단은 기억 정도만 해주는 것이 좋겠고, 본인이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일단 기억해 둘 필요성은 있겠죠. 그리고 지지율에 대해서 이런 좀 약간 제3의 정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태주입니다. 정태주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지금은 정태주 전반적인 그런 약간 알고리즘이라고 하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일단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정책주를 볼 거고요. 정책주를 저는 일단은 먼저 정리를 해서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잡아갈 거고요.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는 반사수회를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아마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예정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이후에 제가 뭐 실시간 텔레그램 뷰라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또 아침마다 7시 4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